다음에는 이제 담골 두통이라고 합니다. 담골 두통은 한방에 쓰는 단어인데 쉬운 말로는 소화불량으로 인한 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기능이 떨어지면 두통이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이 한약에 있어요. 근데 아직 양방에 이게 없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되게 놀랐는데, 그래서 체하면 머리 아픈 사람 있죠. 그러면 체하면 머리 아픈 거는 두통약을 먹어야 될까요? 소화제를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손을 따야 되죠. 그러면 손을 따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아까 얘기대로 체하면 두통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자꾸 타이레놀을 먹거나 하면, 아니면 진통제 개보린을 먹는다 하면 진짜 풀린 게 아니고 소화가 더 나빠지겠죠. 내과에 가보면 이런 경우에 두통약 주고 소화제 주고 이렇게 주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소화를 침으로 치료하거나 뭘 치료해도 위장이 좋아지면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담골두통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담이란 거는 담적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담이란 건 노폐물을 뜻하거든요. 골은 솟구치다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골두통은 쉽게 해서 노폐물이 위장관에 쌓였던 게 솟구쳐서 두통으로 유발된 질환이다. 이게 담골두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22년도에 봤던 환자분인데, 이분 때문에 제가 사실 논문까지 쓰게 됐고요. 논문을 찾아보니까 소화장애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게 논문에 밝혀진 게 많지 않아요. 양방에서도 아직도 소화가 안 된다고 머리 아프다고 혹시 내과 가서 물어보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다 이게 치료 원리가 다 있는 거고요. 여성분은 22년도에 내원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특징적으로 처음부터 머리가 아프면, 한 번 아프면 배도 같이 아파서 3일 동안 외출도 못 하셨대요. 그 집에서 떼굴떼굴 굴리다가 굶고 못 먹고 나중에 속이 풀리면 그때부터 다시 활동하는데,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아팠던 분이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프다고 해서 저희 병원 오셨는데, 이번에 통영에서 오셨거든요. 거기서 뭐 병원 아무리 찾아가도 안 났는데, 저희가 와서 검사 딱 해봤더니 목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엑스레이 한번 찍어봤더니 복부에 가스와 분변이 되게 많으셨어요. 되게 많이 쌓이셨네요 한번 물어보니까 실제로 소화가 항상 안 되고 변비가 되게 심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뭐 병원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내시경 검사하면 이상 없다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배가 문제가 같다. 그래서 제가 소화에 대해서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에다가 도침을 제가 치료해드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한 번 했는데 좀 좋아졌다고 했더니, 지금 이게 2월 14일이고 이게 2월 19일이거든요. 5일 만에 침 맞고 나서 속이 편했더니 배에 있는 가스와 분변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러더니 자기 속이 되게 좋아졌는데, 신기하게 두통이 원래 팔만큼 아팠던 게 5일 만에 2로 떨어졌어요. 이분이 통영에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치료를 몇 달을 더 받으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없어졌는데, 특이하게 두통이 없어지면서 소화도 되게 편해진 거예요. 변비도 없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22년도에 작성해서 올렸는데, 침으로 위장을 치료했더니 머리가 좋아지더라. 네, 근데 이런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환자분 중에서 위장이 안 좋으면 그게 문제일 수 있겠구나. 아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두통 있는 환자분도 위장 엑스레이나 복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픈 이유가,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뭐 한의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요새는 양방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뇌장축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하고 뇌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장의 점막이 많이 약해지면 불순물이 장을 통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그게 혈류를 타고 뇌까지 간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만성적으로 있는 분들이 나중에 두통을 가기도 쉽고, 이런 분들은 뭐 뇌 기능이 저하돼서 파킨슨, 치매 이런 질환 더 오기 쉽다. 이런 개념이 뇌장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담골두통, 소화불량으로 인한 두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편두통 환자. 그래서 편두통 환자가 원래 전국이라고 한 게 있어요. 아까 증상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증상이 생기는데, 꼭 두통이 생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식욕부진, 변비, 소화불량을 호소하다가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의 전국이 해당되는 분도 결국 우리가 담골두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잦은 멀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려서부터 머리가 잘 아픈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애들 중에서 어려서부터 차만 타면 멀미하고 차만 타면 졸려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위장 기능이 어려서 약해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멀미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해요. 대부분 우리가 멀미 생기면 멀미 약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 멀미 있는 친구를 잘 치료해야지 밥도 잘 먹고 키도 잘 큽니다. 실제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12살 캐나다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올 때 이 친구가 배 아프고 머리가 잘 아픈데, 그게 특징적으로 멀미도 자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오니까 비행기 타고도 멀미하고, 한국에서 돌아다녀도 멀미하고, 근데 배 아프면서부터 밥을 안 먹히니까 애가 키도 잘 안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거 위장 보강 한약을 한번 써보자.
한 달 먹고 났더니 배 아픔도 없어지고 멀미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밥이 잘 먹히니까 키도 부쩍 더 컸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얘기한 게 위장이 약한 게 치료를 안 해주면 애들 같은 경우는 성장 장애도 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꼭 봐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애들 중에서 복통이 잘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배가 아픈데 학교 못 가고 머리 아픈데 학교 못 가고 그럼 이게 꾀병인가 꾀병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6살 여자인데 올해 3월 달에 왔거든요. 이 친구는 3월 초 개학할 때부터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학교가 못 가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 아프지만 제가 엑스 찍어보자고 했더니 여기 검은색이 가스고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게 변이거든요. 이 친구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화의 문제가 같다고 해서 위장약을 제가 좋아지는 한약을 2달을 먹였더니 2달 만에 거의 3분의 2 이상 빠져가지고 한약 먹고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배가 이제 안 아프기 시작하고 배가 안 아프니까 머리도 안 아팠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재미난 게 3월 초잖아요. 혹시 이제 나중에 어린 친구들이 학기 초에 아픈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양이 닮는다고 했는데 학기 초에 주로 아픈 애들은 대부분 잘 긴장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전년도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과민성 방광염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경도 예민했던 친구였던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이런 어린이 소화 복통, 소화 두통 이거 병원 가면 검사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근본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단골 두통이 있을 때는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리가 아프기 전에 먼저 명치가 답답하다. 그리고 아니면 미식거리고 구역감이 있다. 이런 게 있다가 두통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단골 두통에 해당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제 먹고 났더니 배가 풀렸다. 손에 따졌더니가 머리 안 아프더라. 이런 경우는 단골 두통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합곡이라든지 우리가 소화 안 될 때 이런 데 지압하니까 머리가 안 아파진다. 등을 눌러보니까 머리가 안 아파진다. 이런 분도 단골 두통일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트름 단추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환자를 엎드려 침 맞으면 손만 눌러도 트름 막 나오신 분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책에 나와져 있는 내용인데 등이나 허리 부분에서 특정 부분을 딱 누르니까 트림이 계속 나오신 분다. 이런 분이 대부분 단골 두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곳은 저희가 대부분 침으로도 치료하고 부항도 하고 아까 도수나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여기를 풀어주면 속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는 이렇게 단골 두통은 위장을 이렇게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위장을 조절하는 신경이 척추에 있다 보니까 척추에다 대부분 침을 놓습니다. 배에다 놓는 것보다도 척추에 침을 놓거나 약침을 놓거나 부항을 해서 치료하고 이렇게 내장기 도수를 치료하거나 내장이 마사지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약도 처방도 할 수 있고요. 케이스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작년 초에 오셨던 48세 여성분인데 엄청 스트레스 받고 나서 배가 너무 아파가는데 머리도 같이 아프셔서 출근을 못 하셨어요. 이분이 안 되겠다 해서 저희 병원 왔다가 자기 입원을 해야 되겠다, 생활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엑스레이 딱 찍어보니까 가스가 엄청 차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재미난 게 침을 놓고 나서 제가 1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찍었거든요. 1시간 만에 가스가 반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 치료는 되게 장점이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았던 소화 기능이 바로 좀 좋아지셔가지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나서 거의 완쾌돼서 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여성분은 이제 올해 5월 달에 오신 분인데 31살이신데 20년 넘게 머리가 아팠다고 해요. 그러면 10살부터 아팠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징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도 아프지만 복통도 같이 와가지고 배가 아플 때 할 수 없이 진통제, 탁센까지 먹어서 좋아지긴 하는데 점점 먹는 양이 늘어서 4알까지 먹어야 됐던 분이셨고 근데 이분은 특징적으로 어머님, 형제들이 다 아프세요. 자기가 좋아지면 아마 가족 다 와야 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분도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가스가 엄청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도침, 내장기 도수, 한약을 복용했더니 10번 만에 거의 많이 없어지셔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안 나 출근하셔서 이제 한약만 복용하면서 관리하고 있으신데 이렇게 바로바로 풀릴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오늘 얘기 드린 걸 정리하면 우리가 아까 1차성 두통이라고 원인이 없는 두통이 아니고 결국은 대부분 이 3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첫 번째가 경추의 문제, 두 번째가 자율신경의 문제, 세 번째가 소화기의 문제. 그래서 이 3가지만 적절하게 잘 치료하면 분명히 두통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이고요.